아무래도 C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왕이 공개했던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죠. 코스모스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고 하면 정말 수만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브로드콘도 있고 심지어 아마존도 만들고요. 알파벳도 만듭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이 필살기 시간은 우리가 직접 이제 투자하는 산업이나 어떤 경제적 이슈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것만 조금 따로 떼내서 약간은 디테일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좀 시황 이야기 하느라고 묻혀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피디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지난주에 CES 2025가 끝이 났습니다. CES 때문에 피지컬 AI라는 말도 생긴 것 같고 로봇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찐쌤이 보신 이번 CES는 어떤가요? 예, 사실 제가 CES를 직접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걸 뭐 참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CES가 열리는 동안 계속해서 막 뉴스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그 뉴스를 보고 뭐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가 그냥 섣부르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섣부르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조금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늘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CES가 끝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갔다 온 사람들이 증권사 리서치죠.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온 다음에 돈값을 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엄청나게 한 40페이지, 50페이지, 70페이지짜리 보고서 참관기를 써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참관기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정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이 필살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발간됐던 CES 관련한 보고서들을 4개 이상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CES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CES 같은 경우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지배력이 엄청났죠. 제가 읽은 CES 참관기를 보게 되면 젠슨 황에 의한, 젠슨 황을 위한, 젠슨 황의 CES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젠슨 황이 제시했던 물리적 AI, 피지컬 AI 이런 게 핵심 화두였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설명하는 곳들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동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버 투 엣지라는 개념. 그 개념이 사실 이번 CES 2025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버 투 엣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의 AI는 이제 LLM으로 대변이 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AI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I를 사용을 했었는데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처리했던 AI 연산을 디바이스 단위에서 수행하는 거를 결국은 서버 투 엣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같은 말로 온 디바이스 AI 혹은 엣지형 AI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서버 투 엣지라는 개념이 이번 CES 2025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CES를 통해 사람들이 로봇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래도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공개했던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죠. 코스모스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CES의 핵심 주제가 피지컬 AI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피지컬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엣지형 AI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창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로봇, 자율차 이 모든 것들도 다 엣지형 AI의 한 형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종목을 찾기에는 로봇, 자율차 이렇게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종목 찾기가 좀 편하니까 로봇, 자율차 요런 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된 것 같긴 한데 요런 거로 의미를 담기보다는 보다 더 큰 의미가 CES 2025에는 있었던 것 같고 요건 말씀드린 대로 엣지형 AI, 온디바이스 AI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보다 더 현실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쪽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찐쌤이 이야기하신 엣지 AI,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기술적인 공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엣지형 AI라는 건 결국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AI 연산을 처리하는 단계. 사실 AI 연산 과정은 크게 이제 두 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학습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추론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괜히 말만 들으면 학습의 단계보다 이 추론의 단계가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AI, 진짜 AI의 연산의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 이 학습의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라고 아주 매개체가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고 공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GPU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추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학습보다는 추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데이터 양이나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양이나 뭐 학습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엣지형 AI라는 건 뭐냐면 이미 클라우드 AI에서 학습된 AI를 디바이스에 깔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단계에서 추론 과정만 진행하는 걸 이걸 이제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엣지형 AI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AI PC, AI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자율차 이게 다 모두 다 형태만 다 다른 엣지형 AI의 모습이다. 그냥 물리적 형태만 다른 엣지형 AI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엣지형 AI 시대에 눈여겨봐야 할 주식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엣지형 AI 하나만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고 하면 정말 수만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이벤트 이슈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면 이제 로봇이면 로봇, 그다음에 뭐 자율차면 자율차 이렇게 최종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쉽죠. 보다 더 직관적이니까. 누가 더 자율차를 잘 만들까? 자율차의 기술이 누가 더 빠를까? 어떤 회사의 로봇이 더 현실적이고 더 잘 될까?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청개구리여서가 아니라 제 오랜 투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긴 한데요. 저는 사실 최종재보다는 중간재가 훨씬 더 투자가 용이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최종재는요, 이 최종 제품이 결국은 시장에서 위너가 돼야 그래야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최종재가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이 최종재가 개발되는 과정 자체, 이 산업 자체가 확장되면 그러면 중간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자율차를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땐 테슬라의 자율차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압도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테슬라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중간재를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성공을 하던 웨이모가 성공을 하던 뭐 현대차가 성공을 하던 상관없이 다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는 최종재 투자가 훨씬 더 쉽다라고 많은 분들은 저는 착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최종적인 위너가 누가 될지를 선정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투자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측면에서 이번 엣지형 AI 발전의 중간재로 저는 에이직 반도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에 관해서는 우리 필사기 시간에 그래도 나름 자세하게 한 몇 번 정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엣지형 AI는 이제 디바이스 상에서 이제 학습은 이미 해왔고 이제 추론을 하는 단계라고 그런 단계의 A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서 학습보다 추론은 데이터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각 디바이스마다 적절한 AI 가속기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히려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ASIC 반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ASIC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범용 GPU보다 좋은 점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가 저전력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운용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경량화를 하는데 더 우위에 있다는 거, 각각의 디바이스에 필요한 기능에만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범용 GPU 대비해서 전체 한 단위의 효율로만 따지면, 성능으로만 따지면 GPU가 앞서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엣지형 AI로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ASIC 반도체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 채널 분석을 따라 보면 TSMC의 코어스 할당 캐파가 2025년에 이미 지난해보다 ASIC 반도체 부분이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온디바이스 AI, 엣지형 AI, 그리고 이와 맞춰서 ASIC 반도체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래서 ASIC 반도체를 중간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일단 초점 맞추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ASIC 반도체를 생각한다면 이전에 다루었던 브로드컴이었을까요? 네, ASIC 반도체는요, 사실 엔비디아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브로드컴도 있고 심지어 아마존도 만들고요, 알파벳도 만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 ASIC 반도체 설계 업체들 여기에 그냥 집중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이 종목이 뭔가 팔란티어를 대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브로드컴이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브로드컴을 말씀을 드릴 때 경쟁 기업으로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적자 회사니까 이게 좀 감안하셔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필살기에서 2025년은 버블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버블 장세에서는 사실 실적이 지금 숫자로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버블의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브로드컴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버블의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는 버블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뭐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적자 이러지만 브로드컴도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같은 선상에 놓고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마블 테크놀로지니까 본인의 위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CES에서 진짜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쭉 봤을 때 첫 번째 떠올랐던 게 ASIC 반도체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ASIC 반도체 전문 설계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의외로 이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식 필살기는요, CES 2025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CES 하는 동안 신문기사에 났다고 그거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앞으로 오히려 더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라이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과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살기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찐생 여러분과 처음으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하시는 거니까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다음에 저하고 좀 사적인 대화 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지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식 필살기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생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